가족 간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감정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오늘 사연은 엄마의 생신을 계기로 가족 간에 벌어진 복잡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엄마의 생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놓으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로 65번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헌신적이셨던 엄마의 특별한 날을 위해 저와 제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은 선물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의 생신을 맞아 저는 고급 생활 한복을 선물로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하셨잖아. 이번 기회에 예쁜 거 맞춰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한복은 자주 입지도 않을 텐데 그 돈을 현금으로 드리자. 생활 한복은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입는 한복이라 자주 입어. 엄마가 저번에 TV를 보고 생활 한복 입어보고 싶다고 하셨어. 근데 금액이 상당해서 몇 벌 구매하려면 각자 100만 원씩은 내야 할 것 같아. 무슨 생일 비용으로 100만 원을 내? 누나는 돈 좀 벌었나 보지? 그럼 누나만 100만 원 내면 되겠네. 난 못 내겠어. 여동생은 둘 사이에서 중재하려다 더 큰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현금이나 한복보다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아? 이 말에 남동생이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돈 좀 써. 가족 사진으로 퉁치려는 거야? 가족의 의미를 새기면 좋잖아. 엄마도 좋아할 거야. 이번 생일은 생활 한복 사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동생의 말투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고 남동생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동생은 눈치를 보며 언니, 오빠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돈을 모아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걸 준비하자. 라며 제안을 했지만 제 감정은 이미 격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셋의 의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복을, 남동생은 현금을, 여동생은 가족 사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부터 이미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였죠. 생신 당일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들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엄마께 정성껏 준비한 한복을 드렸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남동생이 현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끼리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됐지만 엄마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게 저는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현금 드린다고 하더니 꼴랑 30만 원 넣었냐? 너도 너다. 남동생은 제 말에 부르르 떨었지만 엄마가 있어 참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너희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여동생도 가족사진 액자를 내밀며 이건 제 작은 성의예요. 다음에는 더 좋은 선물 준비할게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남동생은 한복을 보며 이런 천조가리 산다고 돈백이나 쓴 거야? 촌스러워서 어디 입고 나가지도 못하겠네. 라며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지적질이야. 여동생은 분위기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감정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남동생이 한복을 들고 이런 걸 돈백이나 주고 사다니 호구가 따로 없네. 엄마 생일에만 생색내지 말고 평소에나 잘해. 그럼 너는 현금 몇 장으로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니? 엄마한테 돈 드릴 거면 많이나 줘. 그 순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 생일에 이렇게 싸울 거니? 나는 선물 안 줘도 되니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의 눈물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래며 남동생과 저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저는 남동생의 말투가 여전히 거슬렸고 남동생도 저를 노려보며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의 생일은 끝이 났습니다. 작년 엄마 생신날 우리 삼남매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각자 준비한 선물이 문제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생신날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남동생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중간에서 중재를 계속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남동생과 저 모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엄마 생신이 다가오자 여동생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이번엔 우리 셋이 정말 잘 준비해서 엄마 기쁘게 해드리자.
작년에 엄마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생각하면 이번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해.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남동생도 여동생의 설득에 좋아. 이번엔 말싸움 없이 엄마 생일을 즐겁게 보내자. 그렇게 우리는 셋이 모여 선물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공평하게 의견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니까 좋은 안마의자를 사드리는 게 어떨까? 다 같이 돈 모으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거야. 남동생도 저도 그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허리도 자주 아프다며 불편해하셨던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안마의자는 생신 전날 배송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주문이 누락되어 다음 주에나 배송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주문이 누락됐다고? 남동생은 화를 내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뭐가 되는 거야? 엄마 생일에 빈손으로 가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남동생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작년처럼 싸움이 벌어질까 걱정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마의자 대신 다른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이 제안한 대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집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미역국을 준비했고 남동생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생일날 저녁 우리는 엄마 집에 모였습니다. 안마의자는 다음 주에나 도착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안마의자라니 선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엄마의 말에 우리 삼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의 올해 생신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에서 허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이후라 우리 삼남매는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은 엄마를 위해 특별한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나섰고 남동생은 엄마를 편안하게 모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고 혼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중 한 명이 엄마를 모시는 게 어떨까?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동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네가 모실 생각은 없잖아. 다 누나나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내가 떠넘기기는 뭘 떠넘긴다는 거야? 오빠는 엄마한테 용돈도 가장 적게 드리면서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여동생의 말에 남동생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한 네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아. 누나랑 나는 가족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엄마까지 모시냐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끊으려 애썼습니다. 그만해. 엄마 생일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 지금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선이야. 하지만 남동생은 제 말을 무시한 채 저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누나는 늘 중립인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엄마가 누나네 집에 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신 적도 있잖아. 나 몰라라 오지네 진짜. 뭐? 그땐 엄마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신 거야. 너도 똑같이 엄마를 외면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엄마가 부엌에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다 들으셨을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동생도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지만 남동생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정말 내 생일날 이러고 싶니?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서운한지 알긴 해. 엄마의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모실지 얘기하다가 그만. 엄마는 여동생의 말을 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셋 다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나를 모시는 일로 이렇게 싸울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는커녕 더 큰 상처만 남긴 거였죠. 그날 밤 남동생과 여동생은 결국 서로 사과하지 않았고 모두가 찝찝한 기분으로 엄마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키울 때 부족했던 탓이겠지. 그냥 너희가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충분하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삼남매는 다시 모여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싸우지 않고 차분히 얘기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를 모시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의 생신 파티가 갈등으로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 화해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게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또 한 번의 파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일이 더욱 꼬이기만 했습니다. 엄마 생신을 일주일 앞둔 날 삼남매가 단체 톡방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엔 작년처럼 싸우면 안 돼. 각자 준비할 걸 나눠보자. 좋아. 나는 음식 준비할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잡채 만들면 되지? 나는 선물 준비할게. 뭐가 필요하실지 미리 물어볼게. 이렇게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티 장소를 정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떨까? 엄마 집과 우리 집이 가깝기도 하고 오빠네 집은 너무 멀잖아. 너네 집에서 한다고. 그런데 네가 엄마 모신다고 한 건 어떻게 된 거야? 작년에 그 얘기 나왔을 때 네가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 파티 장소 얘기하잖아. 왜 우리 다 같이 네 집까지 가야 하냐고. 거리가 중간인 장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갑자기 대화의 초점이 생신 파티에서 엄마를 누가 모실지로 옮겨가며 분위기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 파티 장소와 엄마를 모시는 문제는 별개잖아. 이런 날까지 싸워야 해? 언니, 나는 그저 우리 집이 가깝고 편하니까 제안한 것뿐이야.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감정적? 너야말로 엄마 모시는 문제를 핑계로 회피하려고 하잖아. 엄마 모시는 문제부터 네가 해결해. 오빠야말로 엄마 모시는데 전혀 관심 없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오빠가 장남 아니야? 이야기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단체 톡방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생신 당일 우리는 결국 여동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남동생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고 여동생은 그를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뭐야, 음식 준비도 제대로 안 됐네. 이게 엄마 생신 맞아? 오빠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차라리 준비를 네가 하지 그랬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 순간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너희 또 싸우는 거니? 작년엔 파티 중에 싸우더니 오늘은 시작하기도 전에 싸우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아니야, 엄마, 동생이. 엄마는 한숨을 쉬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난 그냥 조용히 생일을 보내고 싶어. 너희 셋 다 나를 기쁘게 해주기는커녕 매년 이렇게 싸우기만 하잖아.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거겠지. 엄마는 생일 파티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엄마를 모시는 문제와 생신 준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갈등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우리가 갈등하는 걸 싫어하시지만 다음 생신만큼은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가족이란 참 소중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때도 있죠. 오늘 사연처럼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연자님과 그 가족에게 따뜻한 화해가 찾아오길 기원하며 여러분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